예, 프라이클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박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어제 휴일을 지나고 나서 또 1월 2일 즐거운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저희 가족 여러분들 이루시는 일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진! 정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전 쪽 관련해서, 그리고 2026년도가 이 원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 그동안은 기대감만 있었다면은 이제 실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전을 확대를 하고 그 SMR 쪽에서 이제 발주 기대화가 계속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원전 BOP라고 하죠. 원전 그 보조 기기, 기자재 중에서 낙수 효과의 핵심 수혜주는 어딜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또 그러고 싶냐면, 저희가 이제 또 톡속들이 이제 2026년도에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또 분위기 잡아서 또 급등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이미 좀 연말에 조금 쉬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는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원을 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원전 밸류 체인을 한번 딱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건설부터 하겠죠. 건설은 뭐 착공에서 준공일 것이고, 그리고 준공이 되기 전 4, 5년 전부터 이미 이제 시운전하고,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레퍼런스 상으로 봤었을 때는 건설하고 이 시운전 정비 쪽에서가 원전이 수주가 나오면은 가장 앞선에서 실적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건설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건설 업체도 있겠지만, 건설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주기기나 보조기기 또는 이제 단조품 같은 이런 기자재주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시운전도 이제 바로바로 들어갈 건데, 이 정비 레퍼런스가 이제 축적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이제 40에서 한 60년 정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정비 매출이 연금처럼 반복이 되니까 이 정비를 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도 뭐 경상정비라든지 예방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체로 들어가는데, 이 해체 시장이 좀 가장 크죠. 이 해체 시장이 현재 개화가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원전이 40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40년 전에 원전을 이미 빵빵하게 지어놓고 그 후로 이제 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해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장으로 갈 것이냐, 현재가 올해부터 2026년도부터 그 기로에 현재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쏙쏙들이 좀 테마가 돼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체하고 하면은 어떤 게 또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해체했을 때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이를 운반하고 저장을 저희 캐스크라 그러죠. 요런 쪽도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원전의 설비 구분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희가 특히 이제 주기기 쪽,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주기기 쪽에만 좀 핵심을 맞추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가 밸런스 오브 플랜트에서 보조자가 들어가서 뭔가가 조금 곁에 떨어져 있고, 왠지 주기기 빼놓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조기기 쪽을
더 유심히 좀 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기 두산 에너빌리티로 통하는 주기기는 저희가 영어로 NSS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냉각제 펌프라든지 증기 발생기라든지 뭐 원자로 압력 용기, 뭐 열을 만드는 용역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기에서 나온 증기를 가지고 전기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발전의 주역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 일종의 피와 신경계 같은 느낌이죠. 주기기는 뭐 핵심적인 심장 같은 느낌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조기기 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BOP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역이죠. 여기는 뭐 복수기도 있고 열교환기, 뭐 냉각수 보조 설비 뭐 이런 쪽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전주 얘기가 2026년도에 속속들이 나오게 되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나 이런 가스터빈주를 필두로 해서 이 BOP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예. 사실은 왜 BOP가 중요하냐면, BOP는 보조기기로 통해서 저희가 보조인데 뭘 그렇게 뭐 유심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BOP는 이런 원자로를 제외한 모든 발전 운영 설비를 통째로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원전 수주가 확대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원전에 포함되어 있는 SMR까지도 저희가 이슈가 되게 되면은 이 BOP 보조 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 수요가 동반으로 확대가 돼요. SMR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쓰여요. 그래서 원전이 늘어난다, SMR이 늘어난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 제조업체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주기기보다는 BOP가 동반으로 확대될 거가 있어요. 그래서 BOP 관련주들을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뒤에서 유명하게 보는 거 몇 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 그 사업비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 이 BOP하고 뭐 터빈, 발전기가 전체 사업비의 약 20에서 30%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주기기보다 BOP가 금액하고 물량 또 공정이 더 큽니다. 예. 거기다가 반복 수주하고 확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노형이 달라도, 미국형이냐 뭐 한국형이냐 이렇게 원전 노형이 달라도 이 BOP는 상당 부분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이 원전의 보조 기자재가요. 예. 그리고 대형 원전 SMR도 계속해서 BOP는 필수. SMR이 커질수록 따라서 BOP 원전도 업체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BOP는 한국 기자재 업체가 강점인 영역에 있죠. 저희가 제작하고 납기 품질 면에서 우수하고요. 그래서 온타임, 온 버짓 내에서 레퍼런스를 계속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원전주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저희가 원전 기자재 하면은 그 중에서 주기기를 취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 첫 번째로 볼 업체는 BHI가 주 1순위로 계속 보입니다. 이 미국 원전 확대하고 SMR이 현재 2026년도에 발주가 가시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원전 보조기기 BOP에서 낙수 효과의 핵심 수혜주기 때문에 BHI를 사실은 잘 유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 마이너스였다. 지금 플러스 1%로 올라오네요. 800원 플러스 76,200원 하고서 BHI도 어떻게 따라가나 한번 볼까요? 083650. BHI는 그냥 보합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장이 올라가다 보니 또 IT 관련주들만 좀 가긴 하는데,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한번 보죠. BHI는 왜 이게 낙수 효과의 핵심 수혜주냐면은, 일단은 미국이 원전 정책을 계속 확대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현재 100기가와트 시인데 원전의 용량이
2050년도까지 한 4배 확대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400기가와트시고 이게 용량으로만 봐도 2030년까지 따라서 대형 원전을 한 10기를 건설을 추진을 할 겁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원전을 10기를 추진하는데 어떤 거를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곰곰이 들어가 보면, 미국이 대형 원전을 10기를 건설을 하는데, 미국이 원전의 공급망하고 기자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한국 업체의 강점을 살려서 미국 입장하고 에서 한국하고 협력이 필수겠구나.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BHI가 왜 수혜가 되냐면은 원전 BOP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BHI가 BOP의 주요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놓고 봐도 포스트 텐셔닝 시스템, CPTS라고 그 원전의 견납 건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단단히 조여주는 구조 보강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BHI가 주요 제품이 이렇게 쭉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있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 잘 보게 되면 BHI의 매출 구성이 되면은 보면은 이 HRSG가 독보적이고 그리고 이 보일러 쪽이 가장 독보적이죠. 근데 원전 시장이 2026년도에 가시화되면서 기자재 시장이 커지게 됐었을 때 이 부분마저도 잠재적으로 지금 1%대밖에 안 되지만 확 커졌을 때 BHI의 그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커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구나 하는 게 시장에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BHI의 그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이 HRSG하고 보일러 쪽에서는 두 개를 이제 기자재를 납품을 하죠. 이 제일 처음에 다시는 HRSG 배열회수 보일러죠. 이게 이제 가스터빈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폐열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냥 보내기 힘드니까 이 HRSG라는 이 설비에다가 매집을 한 다음에 그걸 증기터빈으로 또 돌려요. 그 폐열을. 그래서 이중으로 돌려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설비인데 사실 이 보일러라는 거는 보일러 또는 이 복수기 또 이제 기자재로 납품을 하고 있죠. 사용한 증기를 물로 식혀 재사용하는 장치인데 이 보일러는 사실 저희가 가스에서 LNG 쪽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서 BH가 LNG 수혜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BH는 LNG로서 수혜도 2026년도에 계속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아무래도 LNG 수출에 대한 가시성이 2026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었을 때 LNG 수혜주가 또 어디냐 이 얘기 나오면 BHI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 얘기도 좀 계속 나올 텐데 원전에서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냐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BHI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스토리 한번 계속 좀 들어가 보죠. BHI는 사실 국내 업체도 협력 관계가 있지만 현재 웨스팅하우스라고 저희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웨스팅하우스에 약간은 그 하청업체로 저희 기자재주들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가 보면은 소송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현재 조율을 했으니까요. 근데 BHI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협력 관계가 있죠. 왜냐면은 과거에 미국에서 보글 3, 4호기하고 썸머 2, 3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복수기, BOP 기자재였었던 복수기를 미국에 공급을 했었던 경험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되면 주기기하고 BOP 자체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BH하고 협력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원전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현재 추진 프로젝트가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동유럽 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게 현재 2026년도부터죠. 당장 웨스팅하우스의 폴란드하고 불가리아가 이게 기자재 발주가 본격화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이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중동 쪽으로 이제 원전 수출 기반이 확대가 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예, 한국의 이제 체코 원전 그래서 유럽하고 중동 쪽으로 확산이 됐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가 어디가 있을 거냐 하면 BHI를 예, 먼저 예, 떠올리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예. 그 BHI가 향후 조금 더 그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수주 실적이죠. 이 신규 수주 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 2024년도에 신규 수주가 1.48조를 찍고서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찍었었죠. 근데 2025년도에 현재가 신규 수주가 1.5조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현재 1.7조, 그러니까 2025년도는 달성이 가능해서 사상 최대를 재차로 예, 갱신할 걸로 현재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재 2025년도 3분기 말까지 수주 잔고가 요거는 이제 신규 수주가 2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2조 2천억이 언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냐가 관건인 건데 이게 2026년도부터 예,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것도 예, BHI의 그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게 이제 캐스크라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현재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키포인트. 원전에 대한 밸류 체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관건이 가장 높아요. 근데 요거는 또 원전의 해체 시장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원전이 해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건 조금 뒤에서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 방사선이 하고 열이 매우 강한 이러한 핵 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할 것이냐. 요게 가장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캐스크라는 게 핵심 용기인 거죠. 운반하고 저장에. 예. 요게 가장 좀 키포인트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발전소에서 이 핵연료까지 리드 타임을 한번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BHI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게 BHI가 우리가 캐스크 사업 한다 요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HI가.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저희가 전기를 만들고 남은 연료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사선하고 열이 매우 강해요. 예. 그래서 바로 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내에서 임시 저장을 해요. 저희가 이걸 습식 저장이라고 하거든요. 발전소에 이제 물 속에 있는 수조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 물이 열을 식히기 때문이죠. 방사선을 차단을 하고. 대부분 원전이 현재 이 단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원전 부지 안에 수조 공간을 계속 유한하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포화가 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 저장 장치인 이 캐스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두꺼운 강철하고 이 콘크리트 용기가 되거든요. 이 운반 저장이 다 가능하고요. 근데 요즘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습식 저장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세계 각국이 이 핵연료를 어떻게 해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냐, 현실적으로. 아, 이거 건식 저장으로 하자, 공기 중에. 예, 여기에서 나오는 중간 저장 장치가 캐스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해체 시장이 왜 제가 봤을 때 원전에서 키워드가 현재 될 걸로 보이냐면 뒤에서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전 시장에서 현재 2026년도에 좀 심심찮게 들릴 수 있는 게 원전 해체 관련된 이슈들이 이 저희가 EPC, 예, 원전에 실질적으로 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건설 단계, 예, 기자재를 수주하는 가시적인 단계가 2026년도에 들어가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 해체 시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캐스크 시장이 가장 나올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BH 자료에서 계속 가지고 온 건데 이 BH가 여기 있고요. 이 캐스크를 국내 3사가
제작을 할 수 있는데 A사하고 B사가 사실은 유일무이한 업체죠. 거기에 BHI가 들어와서 이 캐스크 쪽에서 낙수 효과로 떨어질 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 밝히기를 2024년도 5년도에 이 설계사 있죠. 이 캐스크를 설계사를 선정을 해서 모델은 확정이 됐고 이제 2026년도 올해죠. 7년도에 이 제작사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도, 8년도에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서 2028년도, 30년도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 공급을 하는 이유가 국내어만 봤었을 때 31년도만 되면 고리 원전이 지금 완전히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크에 대한 그 제작사를 어디서 선정을 할 것이냐 이 얘기가 2026년도 7년도에서 들리기 시작할 건데 BHI하고요 AB사가 또 어딜까요? 이건 세아베스트 지주하고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이제 철강 업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해외 자회사를 오늘도 이 세아베스트 지주는 또 오늘 왜냐면은 업종에서 가장 탑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고 그 중에서 세아베스트 지주가 한 7.9% 정도 또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스펙스 관련주들에서 뭐 HVM 10% 오르고요. 오늘 뭐 센서뷰 스피어 10%씩 대 움직이는데 그 다음으로 세아베스트 지주가 8%로 핵심 테마로서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있고 뭐가 있다고요? 원전, 원전 이슈가 계속 좀 들어가고 우주, 항공, 원전 지금 다 껴있죠. 지금 세아베스트 지주가. 그러니까 요 종목이 계속 좀 강한 거예요. 그 세아베스트 지주는 또 철강주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달러 약세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달러 약세 수혜주가 또 철강주가 또 대표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것들도 이렇게 좀 껴있는 거고요. AB사는 비단이님 세아베스트 지주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셨죠? 거기에 플러스 BHI. 이 캐스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캐스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가 태웅이죠. 태웅. 저는 현재 그 태웅이 조금 실적이 흐지부지했죠. 이제 본어 오늘도 한 3% 정도야 이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철강주가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앞선에서 약간 성장주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있긴 한데 지금 태웅도 그래서 한 3% 정도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요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일봉이 깨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봉을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로 이게 태웅이거든요. 46,000원대 갔다가 이격을 다 메꿨죠. 부담 없는 위치까지 떨어지고 주봉도 마찬가지죠. 갔다가 부담 없는 위치까지 떨어졌는데 2026년도에 다시 원전 이슈 나오고 조선 이슈 나오고 조선 기자재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태웅도 다 갖고 있거든요. SMR 원전 이쪽 계를. 그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적 개선도 2분기부터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그 포인트를 저희가 짚고 사실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한번 보죠. 태웅이 그래서 이 캐스크 핵심 단조 부품에 또 저희가 핵심을 해야 돼. 이 단조 부품은 세아베스트 지주하고 태웅이 거의 원전 풍력 조선에선 유일하거든요. 국내 업체 중에서. 근데 이 단조 업체가 왜 저희가 무시를 못하는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단조 업체는 굉장히 무시 못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철 쪽에서. 이 캐스크 단조가 태웅은 또 하나의 성장축인데 실제 수주도 했죠. 2024년도 6월이죠. 한 2년 전쯤에 미국 H사로부터 캐스크 단조 50세트를 수주를 했고요. 이 추가 수주 가시성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코 S사 향의 수주로 올해 초에 이 캐스크가 또 가시화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당장.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로 인해서 캐스크 단조 수요 확대고, 예, 그래서 올해 1분기 중에 이 일본 이슈 그리고 체코 수주 때문에 이 캐스크 쪽에서 예, 계속해서 실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또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 예, 태웅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태웅이 원자력 발전 주력 제품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저희가 방금 얘기했었던 캐스크 부품,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운반 장치, 핵심 소재가 있는데 그 밖에도요. 예. 여기 보시면 뉴클리어 쉘부터 해서 원자료 용통 몽기 역할을 하는 것부터 해서요. 인터그레이티드 헤드, 원자료 상당 덮개 등등등등 한 3개, 4개 등을 더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웅은 캐스크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죠. 그리고 태웅이 SMR 이슈가 있는데 태웅은 SMR에서 단조 부품을 한 4-5가지 또 해요. 보면은 이 단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전이나 SMR은 다품종 소량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품종을 소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 찍어내야 되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 또는 글로벌리 중에서 단조에 경쟁력 있는 회사는 태웅이거든요. 그래서 태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새 좀 이렇게 빠졌다고. 그죠? 언제나 잠재성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격 조정도 많이 메꿨기 때문에. 그 SMR 주요 단조 부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터 쉘부터 해서 SMR 원자력 몸통, 인터그레이드 헤드 보면은 위에 있는 원자력 발전, 대형 원자력 발전하고 SMR하고 단조 부품이 겹치죠. 예, 그만큼 제가 서두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원자력 발전 또는 SMR에 들어가는 예, 보조 지표, 보조 기자재, BOP들은 계속해서 겹쳐요. 예, 겹쳐요. 부품이 계속 겹치고 그 부품이 겹치는데 단조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태웅이라는 회사가 단조업체로서 이렇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MR도 이렇게 몇 개씩 하고 있고요. SMR을 태웅을 제가 조금만 더 놓고 보게 되면은 SMR 등 글로벌 원전 핵심 단조는 내가 한다. 아까 키포인트가 되죠. 예. 태웅이 예, SMR의 주기기 또는 보조기기 단조 부품을 앞에서 설명했듯이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도부터 글로벌 SMR 업체하고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죠. 그 일례로 실제 수주를 했었던 게 캐나다 달링턴 SMR 프로젝트였었죠. 이 프로젝트가 한 209억 캐나다 달러였는데 여기에다가 2024년도 2월달 7월달에 이 일부 단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예, 하고 이 파일럿 특성인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 발주가 2호기에서 4호기가 기대가 현재 좀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SMR이 투자가 글로벌리하게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투자가 글로벌리하게. 근데 2030년도에 무려 250억 달러. 예. 2030년도가 하면 5, 20억 5배가 늘고요. 2050년도까지는 6,700억 달러. 예. 예,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좀 늘어나죠. 예. 이 말인즉슨 단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이 투자 금액 증가가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조 업체한테는 항상 길이 열려 있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키포인트로 아시고 되고요. 미국 SMR 수주 파이프라인이 계속 가시가 되죠? 예, 미국 SMR 그 T사하고 H사가 올해 착공 예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조 부품 견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업체를 계속해서 배제하죠. 예, 그래서 태웅이 어느 때보다도 이 SMR에서 수주 가시성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저희가 앞에서 설명한 SMR이나 원전에 왜 계속해서 이렇게 키포인트처럼 늘어나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을 필두로 한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일 거예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 증가 때문에. 그래서 그래, 원전, SMR, 캐스크. 예, 요쪽은 알겠다. 방금 설명을 해서. 근데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도 요새 심심찮게 톡톡 움직이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태웅은 또 신재생까지 또 연관돼 있죠. 해상풍력.
예. 그러니까 요게 다 연관이 돼서 구조적 수의 핵심 기업으로 보는데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를 태웅의 최근의 이슈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해상 풍력은 사실 머릿속에서 조금은 잊혀져 가는 테마, 신재생 테마일 건데 해상 풍력 수주가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유럽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노퍽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죠. 총 발전 용량이 4.2 기가와트인데 여기는 구역의 벵가드 웨스트, 벵가드 이스트 그리고 보리아스 지역의 프로젝트인 거죠. 영국 노퍽 지역에. 근데 태웅이 수주를 했습니다. 노퍽 벵가드 웨스트 쪽에서 2025년도 9월에 얼마 안 됐죠. 예. 해상풍력 타워에서 92대분의 플랜지 공급을 계약을 했죠. 예. 근데 추가로 또 기대가 되는데 올해 또 1분기거든요. 노퍽 벵가드 이스트 추가 수주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를 했고 이제 이스트 쪽에서 하려고 해요. 그게 올해 1분기입니다. 2026년도 1분기. 이게 수주가 되면은 실적에는 언제 잡히냐? 2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잡히죠. 근데 태웅이 해상풍력이 지금도 가장 커요. 조선하고 조선 쪽 기자재 쪽이 한 30%, 30%대로 확 늘어났지만 여전히 풍력 쪽이 한 50% 이상으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태웅이 해상 풍력의 단조품마저도 실적 가시화가 된다면 2분기에 또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화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재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26년도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는 원전에 대한 이 본 계약 가시화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 원전을 수주를 하고 본 계약이 들어가면 본 계약에서 이제 EPC 계약이 본격적으로 바로 리드 타임생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2026년도 SMR이 모두 가시화되는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수주가 되게 되면 EPC 계약은 바로 뒤따라오는 거고요. 그 EPC 계약의 수혜주가 어디 있느냐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좀 놓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원전의 리드 타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전은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원전을 수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주는 말 그대로 수주를 하기 전에 수년 동안 국가 간 계약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뭐 사업이 수지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서 수년 동안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수주에 바로 1, 3년 내에 EPC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 EPC는 저희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로큐어먼트, 기자재 조달, 그리고 컨스트럭션, 그래서 시공까지 한 회사 또는 컨소시엄이 통으로 책임지는 이 턴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컨소시엄이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자재 업체, 뭐 시공업체, 뭐 설계업체 등등등등 다 붙어서 턴키로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이 되게 되면 또 EPC 착수 후에 바로 또 즉시 1년 동안 기자재 발주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BOP나 단조품 또는 뭐 배관 업체들이 여기 들어갈 건데, 근데 EPC 계약단에서 저희가 어떤 업체를 좀 봐야 되는지 요거를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과연 EPC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수주가 2026년도에 나올 가시화가 돼 있느냐,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KB증권 거 11월 14일 날에 2026년도 장문준 연구위원이 무엇이 40년 만에 원전 사이클을 만드는가, 거기서 하나를 참고를 했습니다. 왜 40년 만에 사이클이, 그러니까 왜냐면 교체 수요가 뒤에서 이제 밀어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보면은 원전은 되게 설계를 하고 수명이 대략 40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명을 연장할 것이냐,
폐쇄를 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원전이 언제 많이 지어졌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음 사이클이 언제 나올 건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1970에서 80년도 사이에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지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1970, 80년에다가 40년 정도 플러스를 더하게 되면 다음 사이클은 현재 2020년대 현재 나오게 될 것이로 보인다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노후 구간의 원전들이 진입을 한 거고, 만약에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폐쇄로 안 가고, 그래서 2040년대 전후로까지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방향성은 순차적으로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즉 신규 수요도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해도 결국에는 2040년 전후로 어떻게 한다? 네, 계속해서 발주가 필요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도 그랬듯이 글로벌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신규 원자력 가동 추이가 80년대 이후로 좀 하나도 없고 어느 때보다도 현재 가시화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왜냐하면 정책이 결국에는 발주 캘린더를 만드는데 미국이 상징적으로 가장 크죠.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추진을 하겠다 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산업 행정명령을 내린 거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인허가 개혁, 심사 기간 단축을 하고 있고요. 출력 증강, 폐쇄 원전 재가동 병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050년까지 원전 400기가 목표로 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추진이거든요.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이 움직인다는 거는 미국이 원전 된다, 이제 된다로 방향을 틀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발주도 동시다발로 열린다는 거하고 똑같죠. 미국이 상징적으로 크기 때문에죠. 미국이 된다 하면 글로벌도 동시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이런 핵심적인 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계속해서 슈퍼사이클하고 연관이 되냐면, 그래. 그래서 공급을 하겠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슈퍼사이클이 생기는 게 원전은 초고난도 제조업하고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죠. 발주가 계속 늘었다고 쳐요. 근데 공급망이 바로 늘지 않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형 단조나 주조 설비, 프레스 제강 쪽에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원자료인 위험한 어떻게 보면 고난도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품질 인증하고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원전에 대한 신규 진입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하고 신뢰, 레퍼런스가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원전에 대해 수요가 커지면 이거는 경쟁 심하다 이렇게 우려할 게 아니고 기존 업체에서 수혜가 집중하는 구조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전의 공급망의 병목은 요겁니다. 결국에는 단조가 가장 커요. 원전 기자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백 톤. 안전이 절대적이라 단조품 비중이 굉장히 큰데 단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도 내구성이 필요하고 게다가 원전 기자재는 프로젝트별로 다품종 소량이고 그리고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단조업체들은 이 태웅하고 세아베스티주 동국산업이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체에서 좀 뒤떨어진 건 동국산업이니까 동국산업은 80% 이상이 자동차니까요. 요거는 띄워놓고 두 개 업체를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계속해서 있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원전 풍력을 다 이렇게 태웅하고 세아베스티주가 어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 세아베스티주는 최근에 더 뜬 것 중에 하나가 플러스 알파로 해외 자회사 쪽에서 항공 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스페이스 X하고 연결해서. 근데 국내 업체 중에서 이 레퍼런스 품질에 대해 인증을 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ASME 학회 이 QSC를 보유한 국내 기업 이렇게 세 개입니다. 태웅, 세아베스트, 삼성중공업. 이게 미국 기계학회가요. 예, 발급을 하는 원자력, 산업용, 단조품 생산 자격 인증인데 저희가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가 주광하고 단조품 쪽이거든요. 예, 주광 단조품. 예. 근데 세아베스틸은 예, 단조품 똑같이 단조품이긴 한데 특화돼서 원전, SMR, 풍력 부품 쪽을 다 이렇게 어우르고 있죠. 예, 단조품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품질 인증에 국내 업체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더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관건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팀코리아가 계속해서 기회가 될 건데, 예, 2026년도에 기자재 팀코리아 업체를 잘 보자. 예, 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경쟁자가 계속 악화가 된다는 거죠. 러시아, 프랑스는요, 예, 공기 지원, 자금 조달 문제로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냐에 이미 의심 단계까지 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예.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 쪽에서 안보 관점 때문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은 예, 온타임, 온버진 레퍼런스 때문에 예, 원전에 대한 납품, 납기, 공기, 품질 규제 대응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급망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장에서 예, 검증된 공급업체 수가 제한적이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자재 업체 주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잘 보죠. 보면은 예. 2026년도가 현대건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대건설 아까 EPC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EPC 밸류 체인을 놓고 보면 여기잖아요. 원전의 본계약이 가시화 국면이 현재 들어가 있고 본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예, 들어가는 게 EPC 계약인데 2026년도부터 EPC라는 거는 무엇이냐?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시공까지 들어가 있죠. 여기. 예. 이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인 EPC 업체인 현대건설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현대건설이 요새 어떤가요, 오늘? 네. 오늘 좀 또 빠지고 있네요. 보면은 오늘은 시장 자체가 예. 너무 조금 업종 면에서는 한쪽으로 이 삼성전자가 필두가 되고 HBM이 가다 보니 반도체하고 소부장주들, 반도체 장비 쪽, 예, 반도체 쪽만 현재 가고 있네요. 보면 딴 업종들은 뭐 크게 뭐 볼 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여파로 현대건설이 현재 빠지고 오늘 한 1%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현대건설은 2026년도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 말이 아니고 이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여요. 현대건설은 사실 예, 수주 모멘텀이 2026년도에 대기를 하고 있죠. 이제 본계약 기대가 있는 거죠. 일단 대형 원전 쪽에서는 이 불가리아의 코질루드이 원전 2기 그리고 페루 아메리카 예, 메타도 프로젝트 최대 4기까지 EPC 수주가 현재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은 수주로 인해서 예, 수주가 가시화되면 최대 4기 EPC 업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컨스트럭션 건설을 맡은 현대건설 수주가 들어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 되고 있는 게 네, 요 미국이 가장 큰 거죠. 미국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30년까지 예, 10기 착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도 예, 호텔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 예, SMR EPC 계약 일부가 예, 2026년도 상반기 가시화 전망이 있어서 대형 원전하고 SMR에 대한 이 본계약이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EPC 업체인 현대건설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본업으로 넘어갔었을 때 예, 이게 사실 중요하죠.
현대건설이 2026년도에 보면 이 펀더멘탈 측면을 가장 결정하는 게 이 토목하고 건축 플랜트 현재 엔지니어링이거든요. 현대건설은 현재 보면 2025년도만 놓고 보면 이 건축 가장 펀더멘탈을 나타내줘야 되는 건축이 이 빨간색 부분이죠. 이렇게 눌렸죠. 근데 눌렸다가 2026년도에 서서히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현대 엔지니어링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현재 엔지니어링 부분이 2025년도 이렇게 올랐다가 2026년도도 좋아질 생각이 있어요. 뭐 토목하고 플랜트 쪽은 조금씩 2026년도에도 좀 눌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본업인 건축 부분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쪽이 살아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착공 실적이 2025년도 확 죽었다가 확 죽었죠 완전히. 2026년도에 비로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고 이 말인즉슨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요새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요. 요새 보면은 중소형 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활발하게 움직였죠. 저번 말이 30일만 하더라도 중소형 건설들이 계속 움직였는데 이런 거하고 관건이 되어 있어요. 이 건설을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하는데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현재 지방에서부터도 현재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가가 상승률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건설이 업이 지금까지 안 좋아서 계속 안 지었잖아요. 보면은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실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지방에까지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수도권뿐만 아니고 수도권은 현재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뉴스에도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어플에 저번 뉴스 키워드로 꽂으면은 서울의 평균 매매가 15억 돌파했다면서요. 그 뉴스가 있죠. 그만큼 강해요. 서울 쪽은. 이제 그게 이제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최근에 좀 움직였었다 이 말씀을 요 표 하나로만 봐도 되죠. 어쨌든 현대건설은 이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 개선으로 2026년도 실적 개선도 나올 거고요. 2026년도는 말 그대로 예전에 원가가 굉장히 높았었던 매출이 계속해서 비중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따라오는 이런 수주분이 2026년도에 계속 좀 반영이 좀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원전하고 현대 건설업 자체의 펀더멘탈 요거 때문에 현대건설도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싶네요. 자, 한전 KPS 자, 보면 한전 KPS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정비에 대한 시장 나올 거예요. 정비와 해체에 관련된 얘기들 수주와 더불어서 좀 나올 건데 이 국내 원전 정비는 현재 회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해외 원전까지 진출을 해서 해외 원전이 실적 안정성의 성장 옵션이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는 원전주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어렵다 하면은 한전 KPS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죠. 이게 꾸준히 뭐 굉장히 활발하지는 않은데 잘 보세요. 이게 주봉상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주봉에서 이제 20주봉 선상을 이렇게 깨는 모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추세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근접을 했다는 거는 서서히 이 원전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이제 전기전자 주들만 가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업종들이 좀 빠져가지고 조금은 씁쓸하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시게 되면 한전 KPS는 요런 게 있어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죠. 사실 4분기에 이 원전 정비 쪽이 호기수가 증가를 해서 수익이 급개선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매출은 4,500억에 영업이익 6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YOY로 특히나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한 50% 가까이 늘 걸로 이렇게 증권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3.5까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정비업체 치고 굉장히 높은 거죠. 전년 동기 대비 한 4%포인트 개선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키포인트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수익이 왜 중요하냐면 화력 발전에 대한 현재 노후죠, 노후. 계속해서 석탄 발전소를 폐기를 계속 하니까 그 화력 발전소는 호기수가 계속 감소해요. 4분기만 해도 20기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례가 걸려가지고 이 작년 4분기만 해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예방 정비라고 이제 정비를 딱 해주잖아요. 이게 20기를 했는데 올해 4분기만 16기로 줄었어요. 대신에 뭐가 늘었냐? 요게 키포인트. 원전 관련돼 있는 호기수가 대폭 증가를 한 게 한전 KPS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원전 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 업체가 안정적이긴 한데 실적 부분에서 좋아지겠냐? 얼마나 이게 영업이익이 높겠냐 했는데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률 13% 나오면은 굉장히 크게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예. 근데 요게 원전에 대한 예방 정비에 대한 매출이 작년도 4분기에 5개에서 올해 4분기에 13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가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씁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면 한전 KPS가 2025년도에 경영평가 등급이 A에서 B로 하락을 됐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회사에 들어간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평가가 하락이 돼서 이 말인즉슨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수익성의 또 개선에 한몫을 했는데 조금 씁쓸하죠. 예. 울며 겨자 먹기 뭐 이런 느낌이죠. 예.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을 해서 비용이 부담이 완화됐더라. 이거 한 20억 내외로 된다고 해요. 예.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는데 한 20억 내외니까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이걸 감안해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좀 나왔고요. 2026년도도 계속해서 원전 비중 때문에 이 매출액 1.6조에 영업이익 1,9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10%대 늘어서 YY로 5.8%또 나올 거고, 실적은 저희가 2026년도 1분기하고 4분기에 국내 세울 3, 4호기 상업가동 때문에 있죠. 이 상업가동을 하게 되면은 예방정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김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노후된 거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해야죠. 수명을 연장할 것이냐,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대한 이런 정비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한전 KPS가 선방을 하고 있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2026년도도 한전 KPS가 부분별 매출을 보게 되면 확실히 원자력 양수 고마진이 10%늘 것이고 그러면서 화력, 이 석탄이 7%가 늘면서 약간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배당 성향이 63%죠. 배당 수익률 4.3%였고요. 2025년도. 주당 예승금 2,280원. 배당주 성격도 있고 그리고 해외 원전. 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에서 수주 금액 4,850억 있는데 이게 원자료 압력관 교체하고 설비 개선 때문에 이게 2026년도 4분기부터 사전 작업을 할 걸로 보이는데 공사 기간이 2027년도 9월에서 30년 6월인데 올해 4분기부터 사전 작업 매출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최근에 받았던 체코 두코바니 오르키가 2026년도부터 정비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정비 수주가 기대가 되고 매출은 2028년도 9년도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정비 수주가 국내 해외 쪽이 계속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우진엔텍 심심찮게 저희 원전주 움직인다 하면은 심심찮게 움직이거든요. 요 종목군들이 우진엔텍이 저희가 해체 시장이 현재 개화가 임박해 있다고 했잖아요. 40년 만에 사이클에서 그럼 해체 시장 얘기가 원전 시장에서
톡톡 한두 번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해체 시장이 나왔을 때 먼저 저희가 떠오를 게 우진엔텍이란 얘기죠. 예. 계측 정비 전문 업체인데 이 국내 원전 확대의 수혜주. 예. 계측 정비니까 정비 수혜주이자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죠. 원전 해체의 이 초기 플레이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업을 보게 되면 원자력하고 화력에서 계측 제어 설비 정비, 그리고 원전 시스템에서 국산 부품 제작 공급, 국산화를 이제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3분기까지 누적만 놓고 봐도요. 이 원전 정비가 56%대로 예, 이렇게 쫙 바뀌었어요. 주요 주주가 우진이죠. 우진 41%. 얘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어요. 과거 2대 주주가 신팩이었는데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해서요. 오버행 이슈가 현재 해소된 게 요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체 시장 우진엔텍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 특히나 역시 국내 원전 설비가 증가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예, 물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현재 2025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국내 원전의 가동이 총 26기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향후에 가동할 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 2월 하고요. 네, 2026년도 11월에, 올해죠. 올해 1월하고 11월에 세울 3호기, 4호기, 예,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26년도 말에 28.9기가와트로 이렇게 좀 늘어나죠. 그래서 요 설비가 확대가 돼서 정비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그 국내에서 이제 연초에 이제 전력 수급 기분계 11차 거가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밝히기를 중장기적으로 2033년도에 4년도에서 신규로 2.8을 또 추가를 해서 31.7기가와트로 또 계속 맞추고, 37년도 8년도에는 대형 원전 3기하고 SMR 1기를 추가를 하겠시다 해서 원전하고 SMR 쪽에서 가동 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예, 계속해서 괜찮거든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요거죠. 이 조만간 국내 시장에만 한정을 해도요, 매크로 말고 원전 해체 시장이 계속 나온다는 거. 이게 고리 1호기가 있잖아요. 얘기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셨겠지만 2025년도 6월 달이었죠? 원안이 해체 계획 최종 승인이 났죠? 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본격적으로 이제 해체 절차를 진입을 할 것이고, 가장 빠르게 2031년도에 사용의 해결료를 이제 반출을 하고요. 요거.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캐스크 시장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요게 계속 고리 1호기 때문이라도 나올 걸로 보이고, 이 37년도에 해체 완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월성 1호기가 또 있는데요. 2026년도 예, 해체 승인 가능성이 또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기만 놓고 보더라도 우진엔텍이 2003년도부터 정부하고 유관기관 쪽에서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계속 참여한 레퍼런스로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방사선에 대한 측정, 계측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또 연결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진엔텍을 또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적도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3분기 실적 놓고 보면 사실 매출액 114억하고 영업이익이 19억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 16.9%, 그러니까 YY로 7.05%포인트 올라서, 이게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YY로 100%가 들었었어요. 예. 이게 원전 관련된 계획 예방일수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물론 여기서 뭐 인건비 외주 비용도 감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늘어났었던 게 이 원자력 장비 쪽에서 매출이 70억 정도로 매출 114억 중에서 대부분 많이 차지하죠. 이게 9.7%가 늘면서 이게 한 87% 정도 비중이거든요. 예, 그죠? 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진엔텍을 포함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들이 원전 쪽에 대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11시 3분입니다. 겨울 느낌이 오늘 물씬 나고 있고, 음, 저희 가족 여러분들 연초에 춥긴 하지만 저희 빨리 이 추운 날씨를 극복을 하고 예, 올해 또 저희 프라임클럽하고 예, 다 같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프라임클럽 1년 동안 또 으쌰으쌰 힘내면서 저희 같이 한번 손 맞잡고 예, 저희 한번 룰루랄라 좋은 길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조학건이었습니다.